자, 이번 시간에는 실수의 순서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실수의 채공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채공리는 실수에서 정의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한 공리들이었습니다. 실수에는 이렇게 덧셈과 곱셈도 있지만 순서 관계가 존재하죠. 예, 순서 관계에 대해서 다음 공리들이 성립합니다. 먼저 여섯 번째 공리 6은 실수 순서에 대한 3분법이 성립합니다. 즉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는 0보다 작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 중에서 정확히 하나만 성립합니다. 이 셋 중에서 정확히 하나만 성립한다. 실수인은 0보다 크죠. 0보다 작지 않고 0과 같지도 않습니다.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0과 같지도 않고 0보다 크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0보다 작은 실수를 음의 실수라고 하고 0보다 큰 실수를 양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음의 실수이거나 0이거나 양의 실수 그 중에 하나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리 7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두 실수의 순서 관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실수 A, B, C에 대해서 A가 만약에 B보다 작다면 양변에 C를 더해도 이 순서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로 만약에 어떤 실수가 음수였다. 그러면 A의 덧셈에 대한 요거는 양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 의해서 A가 이제 음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해도 이 순서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왼쪽 항은 마이너스 A가 A의 덧셈에 대한 역수니까 이게 계산이 이게 0이 되죠. 오른쪽은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0보다 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정리해서 실수 두 개에 대해서 만약에 B-A가 양수다, 0보다 크다는 것은 A가 B보다 작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죠. 이 말이나 A가 B보다 작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만약에 B-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양변에 A를 더하면 양변에 A를 더해도 부동호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왼쪽 항은 0이 항등원이니까 A가 되고 오른쪽은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고 마이너스 A가 A에 덧셈에 대한 요건이니까 이건 B가 되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습니다. 역으로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부동호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A 빼기 A는 이게 0이죠. 이게 마이너스 A가 A의 덧셈에 대한 요거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B-A는 0보다 크게 되죠. 자, 앞에 그 6과 7의 공리에 의해서 우리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 3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B보다 작거나 A는 B와 같거나 B는 A보다 작은 거, 이 세 중에서 정확히 하나만 성립하죠. 왜냐하면 이 B-A라는 수를 공리에 적용을 하면, 공리 6에 적용하면 B-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데, B-A는 B-A가 0과 같다는 것은 B가 A와 같다는 것하고 필요충분 조건이고, B-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B가 A보다 작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에 B-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가 0보다 작다는 것하고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이제 이 두 실수 순서에 대한 3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수 합과 양의 부호성인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공리 8, 두 실수에 대해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A 더하기 B도 양수이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죠. 그래서 이걸 공리 8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순서에 대한 그 추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추이성이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그러면 A는 C보다 작다는 건데 이거죠.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공리 7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해도 부등호가 변하면 그 양변 7에 대입을 해서 A는 B보다 작다는 것은 B-A가 0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B가 C보다 작다는 말은 C-A가 0보다 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B-A가 양수이고 C-A가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해도 양수가 되죠.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B하고 마이너스 B가 없어져서 C-A가 되죠. C-A가 0보다 큽니다. 이거 양변에 A를 더하면 이 말은 C가 A보다 작다는 말이 되죠. C가 A보다 작은 게 아니라 네, A가 C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실수에 대한 추이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 공리는 이제 그 실수 곱에 대한 양의 부호성인데 이거는 실수 AB에 대해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A 곱하기 B도 양수이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공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만약에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자. 조건이죠. 그래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앞에 공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니까 두 개를 곱한 것도 양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 더하기 0인데 이거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은 이거와 같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이제 계산이 0이 되죠. 따라서 이제 A 곱하기 B는 0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에 대한 공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공리를 살펴봤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그러면 1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라. 1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앞에 공리를 이용해서 이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이느냐? 1은 이제 0하고 다름으로 1은 0보다 작거나 1은 0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3분법에 의해서 1은 0보다 작거나 0하고는 다르니까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입니다. 0보다 크면은 증명이 된 거고 만약에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모순을 보이면 되는데 자 1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앞에 공리 7에 의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인데 즉 1은 0보다 크게 되죠. 이게 모순이다. 이 가정이 1이 0보다 작다고 했는데 1이 0보다 크게 됐죠. 우리가 실수의 3분법에 의해서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래서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실수의 3분법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1이 0보다 작다도 안 되니까 나머지 하나 1은 0보다 크다는 것만 남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했는데 이제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와 위에서 이제 순서에 대한 공리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해석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에서 부등호를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는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기 위해서 같은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 더하기 엡실론은 B보다 크다. 즉 여기가 B가 있으면 모든 양수니까 엡실론을 하면 여기가 B 플러스 엡실론이 되는데, 이 모든입니다. 양수. 엡실론이 뭐 클 때는 당연히 뭐 이런 게 성립할 텐데, 엡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모든 양수에 대해서 A보다 크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은 이것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고 B 더하기 엡실론은 B보다 크니까 A는 B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대우법으로 보이겠습니다. 즉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다. 즉 A가 B보다 크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B에 A 빼기 B가 이만큼인데 그것의 반절, 이만큼을 더하는 거죠. 이 수만큼을 더하면 바로 여기가 오게 되죠. 이만큼 더한 게 바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인데, 이거는 A보다 작습니다. 그 계산한 게 바로 여기니까 이게 A보다 작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A가 B보다 크니까 A 빼기 B 나누기 2, 이거는 0보다 크죠. A가 B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게 어긋났습니다. 이 엡실론을 이걸로 생각을 하면 어떤 양수 엡실론이 존재하죠. 뭐냐면 B 플러스 엡실론이 A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 노동식 성립이 안 되는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이 됐죠. 그래서 대우법에 의해서 이 조건이면 이 조건이 된 겁니다. 이걸 부정을 했더니 이게 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한 필요충분 조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